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입니다. 친족이란 얘기죠. 근데 이때 갑과 을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배우자도 아니고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족이니까 뭐 형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촌간도 될 수가 있겠죠. 이때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인데 이때 갑이 을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증여자가 되겠죠. 수중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여했습니다. 증여했는데 그러면 갑이 을에게 증여했으면 당연히 을은 뭘 냈을까요? 증여세를 냈겠죠. 증여세를 납부했을 겁니다. 만약에 증여세를 1억을 납부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이때 을은 증여받은 재산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습니다. 이렇게 5년 이내에 양도해가지고 이때 을은 양도소득세를 2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럼 합쳐서 얼마를 납부했나요? 3억을 냈죠.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보니까 이렇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것을 수중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은 이때 증여자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갑이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왔느냐? 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과세관청은 이때 을은 증여세 1억 내고 양도소득세 2억을 냈으니까 3억을 낸 거지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갑이 병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가 4억이 나오니까 과세관청은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낸 세금이 3억인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까 3억이 안 되더라. 그러면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납부한 증여세와 을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보다 갑이 양도한 걸로 봐서 세금이 더 나오면 과세관청은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을이 납부했던 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 환급해 줍니다. 환급. 그리고 을이 양도하게 되면 갑과 을은 연대납세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갑과 을이 양도소득세 4억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갑과 을이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항상 5년이 경과된 후에 등기부상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배우자가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도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갑과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을이 납부했던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환급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과세관청이 뭐 환급을 법에서는 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갑과 을이 연대납세 의무를 지니까 얘가 낸 세금이 3억이니까 역시 1억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은 배우자라든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수중자가 양도할 때는 항상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해야만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부인 규정인데요.
지난 시간에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토지와 건물과 특정 시설물 이용권에만 해당이 되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모든 자산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